조세 총론과 국세 기본법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뉴스를 보고 재무팀장과 사원이 나눈 대화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물었습니다. 질병 위험을 높이는 술, 담배, 휘발유 등의 세금을 물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자, 최근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계속되면서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흡연, 음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도 높여서 자,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을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세라는 것이 뭔가요? 라고 물었죠. 자, 목적세라는 게 뭡니까? 사용 용도가 지정되는 게 목적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적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조세부과 원칙, 신의성실 원칙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세관청, 즉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공적 견해 표시에, 공적 견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됐을 때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신의성실 원칙이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4번이었었고요. 3번 다음 중 세법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해석과 다른 과세는 소급해서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소급해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소급된다는 말이 뭐죠? 세법이 바뀌었어. 그리고 과거 거부터 다시 적용한다. 이게 소급 적용이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기업회계나 관행상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 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상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업회계 존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맞아요. 기업회계 존중. 자, 세무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해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서 과세 형평과 당해 세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라는 말을 씁니다.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자의에 따른 해석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번이 틀렸어요. 1번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4번 자, 조세 분류 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조세 항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죠. 나라에서 거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면 지방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가 국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취등록세나 주민세는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 그렇지 않으면 보통세라고 하죠. 도시계획사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세라는 말 쓰는 거예요. 조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넘겼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간접세라고 하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사업자가 내고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직접세라고 하죠. 법인세나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인세가 소득세, 법인세고요. 부가가치세는 물세라고 하죠. 부가세는 물세.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김진성 씨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자기 아내인 이명희 씨의 명의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였다. 이명희 씨는 출자한 바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말이 나오죠. 수정신고는 뭐죠? 내가 신고를 했어. 신고 납부했는데 세금을 적게 내서 더 내야 될 때 수정신고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경정청구는 너무 많이 내서 돌려받을 때를 경정청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납세 의무자에 한해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일단은 신고는 했어야 덜 냈으면 수정신고하고 너무 많이 했으면 경정청구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당초 신고 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자, 환급 또는 결손 금액을 과소 신고했을 때는 수정 신고가 아니라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어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시 과소 신고 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50% 감면이고요.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20% 감면,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6개월 이내면 50% 감면, 1년 이내면 20% 감면, 2년 이내면 10%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50% 감면 받는 건 맞죠? 틀린 것은 3번, 7번. 신문기사 일부입니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모 씨는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직원 김모 씨에게 당장 공사를 위해서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렸으나 이후 김 씨 앞으로 나온 매출에 따른 세금 6,20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건 뭐죠? 실질과세 원칙이죠. 실질과세 원칙. 8번.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사람들도 많다.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종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는 부담은 덜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다 보니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경정청구라고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적게 돌려받았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9번.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죠. 특수관계인 맞습니다. 자,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맞습니다.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8촌이 아니라 4촌 이내가 특수관계인입니다. 3번 틀렸고요.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10번.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서류를 국세청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보내는 것을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발송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여야 한다. 도달주의가 뭐죠? 국세청에서 발송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1번 틀렸죠? 납세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 우편. 2번도 틀렸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서 전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교부는 뭐죠? 즉 이메일로다가 보내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시 송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공시할 수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4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이걸 공시 송달이란 말 쓰는 겁니다. 4번이 맞아요. 1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죠? 2번.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납세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기업회계 존중. 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련된 설명이죠. 동그라미 3번 맞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되고요.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는 소급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급과세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급과세는 금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법인이 아닌 단체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은 아닌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외의 다른 세법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게 국세기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데서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모아놓은 게 국세기본법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했을 때는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한 명을 이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다루어지며 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주무관청이 어디겠습니까?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가 있겠죠. 학원연합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학원연합회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원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원연합회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제가 학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즉 학원연합회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원연합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희 학원 원장들한테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배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 학원연합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얘기죠. 자, 승인 1을 법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조세총론이나 국세기본법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했고 문제 풀이 나올 때마다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무회계 문제는 또 다른 우리 기출문제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